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런이라는 아주 햇병아리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남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뭐 조경 설계가 굉장히 할만하고 좋은 일이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어서 진짜 이걸로 플렉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꼭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어떤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돼서 상당히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목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민 교수님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2020년 5월 작년 5월에 이런 기사가 환경과 조경에 났었죠. 그래서 조경가가 못 들어가는 공원 설계 공모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못된 공원 설계 공모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착한 공모가 있고 좀 못된 공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당연하게도 이제 책임 기술자 참가 자격 측면에서 공원 설계 공모는 조경가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 건축 설계 공모는 당연히 건축가가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못된 공모는 공원 설계 공모임에도 불구하고 조경가는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고 대표는 건축가가 돼야 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못된 공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영주시 어린이 테마공원 및 지하주차장 등 복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저희도 참여했었고 이제 낙선했었는데 이게 이제 당선된 작품이었고요. 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디자인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대부분 조경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 프로젝트의 이제 대표 타이틀 역시 어린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설계 공모 대행 자체를 그 세건협이죠. 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 협의회에서 대행을 했고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가 자격 역시 건축사 사무소가 하게만 되어 있었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 아예 이제 조경가의 참여 여부는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었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공동 응모로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작업은 당선팀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조경팀에서 많이 했지만 조경은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당연히 당선팀은 당선 후에 설계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된 공모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잠실 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입니다. 이거는 역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그 잠실 한강공원에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그런 일이었죠. 작년 3월에 나왔고 발주 기관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였습니다. 설계 공모 대행은 이제 이런 공모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고 운영위원장을 시토포스의 최신현 대표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참가 자격이 국내외 조경 기술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 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을 때 건축사 사무소가 대표로 하거나 이제 참여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나왔었어요. 이제 개인적인 참여 정도는 가능했죠. 그래서 조경가만 참여가 가능한 물놀이장 공모였는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착한 공모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동등하게 열어주고 이제 디자인으로 판단을 받아서 이제 결국에 일을 잘 하고 좋은 디자인을 제시한 팀에서 수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공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역시 작년에 있었던 그 보성에 있는 율포 해양레저 관광 거점 마스터 플랜 설계 공모였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였고, 이 일은 이제 보성군 해양수산과에서 발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자세히 보면은 결국에는 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 지질, 환경, 건축, 측량 이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이 과업에 응모를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맨 밑에 줄 보면 대표사는 지분이 높은 엔지니어링 업체로 하고 단 사업 책임 기술자는 조경 분야 기술자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대놓고 이거는 엔지니어링에서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설계비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한 5, 6억 정도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설계비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들은 얘기는 거의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사전에 이제 속칭 작업이 들어가서 이제 이 공모를 짜는 판을 짜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공모를 내세요라고 아예 문구까지 제시를 하고 판을 짠다고 들었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설계 공모에서는 설계비는 싸지만 이 일을 수주를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PQ로 내보내게끔 유도를 해서 이 선행 용역을 딴 엔지니어링이 가점을 받고 자연스럽게 수십억 대의 그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따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관행처럼 특히 지방의 지자체 일들은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부여에서 최근에 진행된 백마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그 국가정원 프로젝트이죠. 거의 지금 지방정원 포함해서 수십 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공고가 났던 일인데 역시 비슷했습니다. 이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서 하게 돼 있었고 조경, 도시계획, 구조, 도로, 공항, 교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할 수 있었고, 이제 거기에 뭐 토목, 조경, 도시교통 기술사 사무소 등록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가 2억 정도 했는데 어떤 회사가 이 자격을 가진 기술사 사무소들이 합쳐서 이 일을 하겠어요. 과업 기간도 무려 한 1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일도 이런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한 엔지니어링 업체에만 가능한 일이었고, 저는 이제 또 못된 공모라고 규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엔지니어링 회사한테 이런 일들을 많이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진행하기가 어려우니 이 전체 용역비의 거의 한 1, 20%만 줄 테니 요거를 좀 디자인을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정말 초반에는 저희가 가난하니까 한두 개 일을 실제 한 적도 있는데 하면서도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었고 이걸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런 일들은 모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 드리는 모든 케이스들이 조금씩 다 다른 케이스들인데요. 이거는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역시 공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원을 리노베이션하는 프로젝트고 당연히 조경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일인데요. 처음에 공고가 나온 게 작년 4월이었어요. 발주 기관은 서울시 동남권 사업과였고 참가 자격을 보면 건설 부문으로 도시계획 그리고 조경, 건축사 이 세 가지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이 용역을 참여할 수 있었고 이 일도 용역 기간이 1년에 설계비는 2억 조금 넘는 수준의 크지 않은데 굉장히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큰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했고 게다가 이제 대표사는 1항의 업체 즉 도시계획이 대표사가 하게 돼 있었고
분담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6대 2대 2로 조경은 전체 용역비의 20%밖에 안 되는, 그렇게 치면은 2억에 20%니까 4천만 원으로 1년짜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못된 공모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일은 두 번의 공고를 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이 일은 조경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포함되는 건축적인 업무나 도시계획적인 업무는 저희가 총괄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일부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조경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꼭구를 제시해서 이 참가 자격 자체를 수정을 해서 도시, 조경, 건축 모두 필요하지만 대표사에 대한 제한은 아예 없애고 그 지분 비율 역시 참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해서 일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이사부 독도 기념공원 국제 건축 공모전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목부터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사부 독도 기념공원인데 거기 뒤에 붙는 타이틀은 국제 건축 공모전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제목을 들으면서 내심 좀 막 열이 받아서 이거는 한번 이거를 또 참여를 안 하면 또 건축가가 설계를 한 게 당선이 돼서 또 당연히 이게 아무 문제 없었다는 듯 진행이 되겠지라는 생각하에 일부러라도 꼭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한 건축가와 같이 참여를 했고 운이 좋게도 당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모전의 주관 역시 이제 대구 건축문화연합이라는 건축가 집단이었고 국내외 건축, 뭐 도시 조경 모두 가능하다고 돼 있었지만 대표자 1위는 반드시 국내 또는 외국의 건축사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스터 플래닝을 하고 주도를 했지만 대표자는 건축가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역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좀 못된 공모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파리 근린공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인데요. 이제 이거는 너무 또 다들 많이 아실 것 같고 한국 조경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파리 공원을 리노베이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저는 착한 공모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 일은 이제 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계셨던 오순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조경가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사전 자문을 해주셨고 이 공모를 내는 과정에도 많이 관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좋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조경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가 돼 있었고 공원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도 참여할 수 있게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강제적으로 조경이 대표해야 된다, 뭐 건축이 대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었고 모든 그 자격 제한은 이 둘 중에 누가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오픈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정했다고 보고, 그래서 동등하게 경쟁을 해서 조경가가 건축 팀과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되었죠. 좀 비슷한 케이스로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됐지만 노들 꿈섬 공간 시설 조성 국제 설계 공모가 있었죠. 앞에서 봤던 이사부 독도 기념공원 같은 케이스와 다르게 조경, 건축, 도시 설계 모두 참여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많은 조경 설계 사무소들도 대표사로 참여했고 건축가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했던 프로젝트였고 공모 자체도 상당히 흥행을 했었고 저희는 뭐 떨어졌지만 떨어지고도 굉장히 이제 생산적인 결과물이 많이 나왔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건축, 조경, 도시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안이 나와서 그 당선작이 아닌 입상작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선은 건축가가 됐지만 어쨌든 공모 자체는 착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인도 허황우 기념공원 설계 공모전이 있었어요. 이 일도 벌써 5년 정도가 됐죠. 이 프로젝트는 주관 기관은 한국 건축가 협회였지만 역시 이제 그 전 단계 이 기획 단계에 이제 전문위원으로서 조경가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참가 자격에 있어서 건축, 조경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참여를 한 팀들의 리스트를 봐도 건축 회사도 있었고 조경 회사도 있었고 같이 한 팀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안들이 나와서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다행히 조경 설계 사무소가 당선을 시켜서 진행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결론을 냈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착한 공모는 공원이라고 해서 뭐 조경가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건축가만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자격 조건만 포함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공원인데 그 안에 뭐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가를 꼭 포함을 시켜라 이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목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뭐 환경 이런 부대 공종은 당선 후에 참여 조건을 부여하면 되고 많은 건축 공모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표사에 대한 자격은 그 컨소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어떤 공모의 흥행이나 그 작품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떤 법을 통해서 보장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최정민 교수님도 조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이 이후에 좀 더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